네, 그럼 지금부터 11주차 시마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주차가 됐네요. 그죠? 다들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일단 오늘은 그 AM21 팀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 업무 자동화와 테스팅 자동화를 수행하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를 시마캐스톤의 주제로 진행하게 된 AM21팀의 발표자 김태영입니다. AM21팀의 팀원은 박미란, 김태영, 정순아, 배서연이며 지도교수님은 김기태 교수님입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저번 주에 진행된 내용은 이미지 레이블링에서는 TF2 API를 사용한 결과를 객체면과 바운디 박스를 함께 추출하였으며 TF2 전이학습을 진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리스트의 전체 선택, 전체 해제, 추가 버튼을 구현하였습니다. 금융 관련 기능에서는 국내 증시, 해외 증시를 비교하는 기능과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선정하여 가격, 시가총액, 상장 주식수 등을 비교하는 데이터를 산출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진행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TOD2 API를 사용하다 생긴 레이블맵 에러는 재설치와 경로 설정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오픈 데이터셋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돌리기 위해서 미리 코코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낸 프리트레인드 모델 중 Efficient DET D3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튜토리얼 코드나 플로 코드에서 사용 중인 모델 말고 Efficient DET로 모델을 돌려야 했습니다. 또 계속 재학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번 다운받는 형식이 아닌 저장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해야 해서 코드를 변환하여 실행하는 것을 확인 후 재학습을 하려고 하였으나 모델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메모리 에러가 발생하여 실행과 학습이 모두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사진은 학습 또는 실행을 위해서 모델을 가져오는 부분으로 원코드와 저희가 작성한 코드 모두 메모리 에러로 인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주차에 해결하여 전이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학습 속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외부에서 파이썬 파일을 동작시키는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파이썬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파이썬 파일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작동에 성공하면 이와 같은 문구를 출력합니다.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불러오는 코드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하단의 2는 def test2의 subtract 함수에서 받아온 결과입니다. 해당 파일의 코드를 보면 뺄셈 결과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def test1을 실행하면 def test2의 함수에서 반환된 결과가 출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컬과 서버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소켓 통신은 방화벽 문제로 인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이 부분도 다음 주차에 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UI입니다. 지난 주차까지는 UI의 메인 이미지와 이미지 롤은 연동이 되어 있었지만 콤보박스와 레이블 리스트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았어서 이를 이번 주차에 해결하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임의로 객체명에 따라 분류된 이미지 폴더의 상위 폴더를 선택해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인 이미지, 이미지 롤, 레이블 리스트, 콤보박스가 모두 연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블 추가도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이를 콤보박스와도 연동하고 아까 지정한 폴더에 입력한 레이블명으로 폴더가 생성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에 진행할 내용은 전이학습 중 생긴 에러를 해결하여 전이학습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서버와의 소켓 통신을 통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 마지막으로 UI의 영역 추가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 수정된 개발 일정입니다. 개발 출처와 노션 주소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네, 일단 발표 내용 일단 잘 봤고요. 저희 PPT로 다시 한번 좀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PPT를 좀 띄웠고요. 이제 PPT에서 지금 내용을 봤더니 지금 지난주에 한 내용, 그다음에 이번 주에 한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요 앞쪽에 했던 내용들은 이제 이미지 레이블링 하다가 이제 오류 뜬 그 경우들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레이블링이 지난주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지금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주 진행하는 내용들 중에 어쨌건 지금 계속 요 팀은 지금 이제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서버가 지금 계속 좀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애가 약간 성능이 좀 떨어져서, 사실은 딥러닝 서버라서 되게 좋은 줄 알고 이거 쓰라고 했었는데 이제 잘 보니까 이게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1080밖에 안 돼서 속도가 좀 너무 느린 상황인데 그냥 일단은 쓰고 있었는데, 지금 서버를 옮겨가는 중이거든요, 다른 곳으로. 그래서 아마 또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필요한 파일들은 이렇게 모델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이학습 중에 메모리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아니면 오류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면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 저희가 서버 옮기고 있으니까 옮겨진 서버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에서 지금 또 저는 그냥 쓰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아나콘다 같은 거를 깔아서 VM 환경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요 팀이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어쨌건 서버에서 지금 앞에 코드가 왜 안 보이죠? 네. 어쨌건 앞에 동작에서 이렇게 서버에 파일이 하나 있고, 넘겨서 여기서 그냥 할게요. 또 캡처가 올라오네. 자, 보면 지금 이쪽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쪽에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이, 서버에서 지금 모델 돌리는 이런 애가 있으면 이쪽에서 정보를 줘서 이쪽 서버 쪽에서 어쨌건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예를 들면 그냥 이 안에서 다 얘네들을 이제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테스트 결과를 보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얘랑 얘를 이제 분리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클라이언트로 있는 애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거를 요구를 하면 이제 서버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일종의 이제 API 쓰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앞에서 이제 그 함수들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지금 한 것 같아요. 근데 함수들 테스트를 하는데 뭐 물론 지금 여기도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방화벽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했던 테스트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애를 부르는 거잖아요. 어쨌건 이것도 이 서버 안에서 다 지지고 볶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이쪽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어쨌건 API를 호출해서 이쪽에 있는 리소스를 이용해서 다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이쪽으로 들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에 이제 방화벽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포트가 열려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서버들을 이제 쓰다 보니까 방화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해결하면 이제 되는 거고요. 일단은 뭐 방화벽이 문제가 되면 이쪽에 다른 애들끼리 이렇게 통신이 되는지 요거를 일단 확인해 보면 그러면 제일 간단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방화벽은 포트만 열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다음 주 중에 뭐 같이 한번 해결해 보는 걸로 하고 무슨 대책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메인 이미지나 이미지 롤, 콤보 박스, 뭐 레이블 리스트 연동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추가에 의해서 레이블 추가에 의해서 이제 폴더 추가되고 이제 이미지가 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능이 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건 요 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실무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쪽 서버단에서의 기능은 봤고요. 이제 레이블링 하거나 이런 건 봤는데, 지금 보면 요 프로그램에서 얘가 구동되는 모습은 제가 이제 직접 사실 본 적이 없어서 다음 주나 뭐 어쨌건 시간이 될 때 저한테 그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건지 뭐, 그리고 앞쪽에 보면 사실은 요 메인 부분이나 이런 데가 아마 그 메뉴가 이제 나와야 될 건데, 그런 메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뭐 별개로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사실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조만간 한번 그거를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다음에 소스 좀 들고 와서 아니면 뭐 어쨌건 아주 간단한 시연이라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약간 요 스토리랑 저 스토리가 이게 좀 말이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요 기능들 말고도 다른 기능들 따로 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추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모양으로 한번 확인을 좀 나중에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건 뭐 이 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이 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지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전이학습이 성공했다 뭐 이 얘기를 지금 못 들은 상태라서 전이학습이랑 이런 것들 일단 서버 세팅이 다 끝나고 나면 같이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요 AM팀 내용은 여기까지 저희가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이것도 이제 끄고. 네.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팀은 JDS 팀 내용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DS 팀 슈머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된 내용으로는 파일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주 진행 내용으로는 차트 출력 내용 쪽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열에 대한 차트를 출력할 수 있도록 차트 출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주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 주 진행 예정은 아직 차트 쪽에서 문자 처리 쪽이 아직 잘 되지 않아서 그 부분 수정과 파이 차트를 추가해서 차트 출력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입니다. 먼저 이 화면에서 창으로 넘어온 후 원하는 열을 선택하면은 열에 대한 차트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체를 보기 위해서 차트가 따라올 수 있도록 따라오는 기능까지 해서 차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JDST 네, 저희가 내용을 다 확인한 것 같고요. 그죠? 저희 다 본 거죠? 네, 내용을 확인한 것 같고, 이 팀 내용도 저희가 그 PPT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팀은 어쨌건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여기나 여기쯤 해당되고 있는데, 요쯤에 지금 저희가 해당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러면 거의 마무리 작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일 것 같은데, 일단 어쨌건 조금 기능 자체가 조금 약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자, 일단은 그 수정되는 거를 한다 그랬는데, 그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보여달라고 했던 거는 여기 다운로드 기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수정 후에 수정된 내용이 이제 다운로드 되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기능일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됐는지 물론 이 팀도 그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소스를 들고 와서 저에게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물론 화면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 지금 보면 패신저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물론 이게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로 지금 이렇게 찍은 것 같긴 한데 알다시피 패신저 아이디라는 게 어떤 수치적인 의미가 있는 애는 아니에요. 그죠? 각각을 나누는 거고 몇 명의 그 승객이 있었냐 그런 개념이거든요. 물론 이런 수치가 있으면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라고 하면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나오는 얘네들이 요 수치들 있죠. 지금 얘네들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의 얘네들이 의미를 근데 어쨌건 이렇게 막 숫자가 찍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그런 부분도 이제 좀 확인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쨌건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대한 게 다 여기에 올라오고 그걸 선택하면 여기 차트를 뿌리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여기 보면 사실 요거 하나 올렸네요, 그죠? 일단 진행된 내용도 너무 조금이고, 솔직히 이거 차트 이거 하나 찍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구글 차트나 뭐 이런 거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데이터만, 그러니까 DB에 있는 내용만 연결하면 그러면 그 얘가 알아서 다 뿌려주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그러면 그건 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 의하면, 아까 사실은 여기 이게 10명이 보이면 여기 차트에 10명 데이터가 찍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 차트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이 수치하고 이 수치하고의 그것들의 그걸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수치가 뭐 요거부터 해서 이렇게 수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여기까지 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저도 지금 이 데이터를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걷다가 원래 패신저 아이디는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패신저 아이디가 지금 이거에 의하면 1309번까지 있다는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이거 뭐 조만간 다시 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건 여기 10개가 보이면 10개 데이터에 대해서 찍는 게 맞죠. 왜냐하면 여기를 쇼의 개수를 이제 고르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찍혀야 되는데 이 차트 데이터는 정말 뭐 하는 건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문자 처리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거는 뭐 이제 얘기를 나중에 보여주거나 오류를 보여주면 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를 여기 보이는 이런 애들을 이제 파이 차트로 지금 찍겠다는 건데, 파이 차트로 찍는 거는 보통은 그냥 함수명만 하나 바꿔주면 바로 파이 차트로 찍을 것 같은데, 물론 파이 차트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내가 입력할 데이터, 그러니까 몇 개의 데이터로 파이를 찍을 거냐,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걔가 어느 정도 크기를 표현할 수 있는 에어야 이게 파이의 의미가 있지. 뭐 예를 들면 이 앞에서 봤던 이런 아이디가 개별적으로 하나씩 있는데 이거를 파이로 찍어봐야 다 한 개씩 찍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 사실은 만약에 모양을 바꿀 거면 여기에다가 그래프 종류를 이렇게 놓고 하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른 그래프를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제 진행한다는데,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 팀의 지금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이게 원래 데이터 분석하는 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툴로 만드는 걸로 저는 처음에 생각했는데, 지금은 엑셀 데이터 가져와서 그냥 쇼잉하는 걸로만 지금 뭘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이게 이 매트플랫립 가지고 하던 그 동작들을 여기서 이제 여기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다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뭐 사실 뭐 별로 그렇지도 못한 것 같거든요, 지금.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방법도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데이터가 데이터 개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찍혀 나오네요. 그죠? 요걸로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요 데이터가 418개인데,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418개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얘가 이제 번호가 튀는 애가 있나요? 그게 잘 모르겠네요. 어쨌건 네, 어쨌건 좀 뭔가 좀 조금은 더 명확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사실은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이게 그냥 엑셀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거 하나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를 한 학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데이터 분석 기능이 있는 애를 제대로 하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 학기 했던 내용은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때는 기능도 좋고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았고, 막 여러 분석도 되고 막 그랬던 도구였던 것 같은데, 지금 거는 좀 약간 목적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것 같아서 조금 더 이 팀은 좀 잘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내 졸업 캡스톤 내용이었다라고 들고 나가기에 좀 그렇지 않나. 네?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정확한 목적이나 그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팀은 저랑 한번 미팅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저희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여기 미티 팀 거,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마캐스톤 디자인 발표를 맡게 된 곽성욱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Node.js의 기본 문법과 Node.js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프로젝트의 초반 기초 설계를 하는 주차로, 목차로는 Node.js가 무엇인지 공부한 것을 발표하고 프로젝트 기초 설계한 것을 발표하고, 아직 CSS 단을 다 꾸미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화면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진행할 사항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Node.js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플랫폼으로, 따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배우지 않고 Node.js에 내장된 모듈을 사용하여 서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Node.js는 단일 스레드와 비동기식 방식,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의 스레드가 요청을 받으면 다른 곳에 요청을 보내놓고, 먼저 요청한 작업이 끝나면 그 보내놓은 이벤트를 받아서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요청이 와도 하나씩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서버 부하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ode.js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서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과 단일 스레드 기반 비동기식 방식으로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npm 명령어를 사용하여 서버 구축에 필요한 모듈들을
사용하여 쉽게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Node.js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인데, 이 기본 문법이나 사용할 모듈들 같은 사항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차차 진행하면서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에 대해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서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진행한 것들은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다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제 진행한 사항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서버단의 폴더를 생성하여 이 npm init 명령어를 통해서 패키지를 생성하고 콘솔에 npm 명령어들을 사용하여 여기 보이시는 cors, express, socket.io 모듈을 설치한 화면입니다. 다음은 이제 서버의 JS 파일의 주요 코드들입니다. 이 소켓이 연결되었을 때 유저가 들어오면 방 이름과 유저 이름을 받아서 이 해당 룸에 조인하고 이 해당 유저가 입장했다는 메시지를 그 해당 룸에다가 보내는 명령어입니다. 이 아래쪽은 연결이 해제됐을 때 이 룸을 나가고 똑같이 연결이 퇴장되었다는 메시지를 방에 보내주는 명령어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저번 주에 피드백을 받아 오리진을 모두 허용해 주었고, 이 allowed headers는 실제로 요청 시 사용할 수 있는 그 HTTP 헤더를 모두 허용하기 위한 코드이고, 크레덴셜은 같은 경로의 HTTP 통신은 자동으로 쿠키가 들어가는데 이제 다른 경로에서 들어왔을 때는 쿠키를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인 리액트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리액트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npx 명령어를 사용하여 이 파일명으로 생성하고, 서버와 같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듈들을 npm 명령어를 통해서 다운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의 주요 코드입니다. 유저의 방 이름과 유저 이름을 설정하기 위한 코드로 이 두 가지의 함수는 이제 밑에서 설명하고, 이제 로컬 스토리지는 브라우저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여 셋한 명령어입니다. 이제 HTML 단을 보면 이제 아까 위에서 사용한 함수로 onChange를 통해 이 인풋이 변하면 이 함수를 실행시킨다는 코드로 코드입니다. 이제 링크 컴포넌트는 이 주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작성한 코드로, 이것은 HTML에서는 A 태그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데,
A 태그는 페이지를 아예 새로 불러오는 것으로 리액트에서는 리액트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 링크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주소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메인의 화면에 아까 그 유저 네임과 룸 네임으로 그 두 가지를 적는 인풋 태그와 방 생성, 방 참여를 할 수 있는 크리에이트와 조인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위에 헤더에 방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밑에서 누가 입장하고 누가 퇴장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퇴장했을 때는 아까 그 서버에서 작성한 입장과 퇴장 메시지를 불러오는 것으로 서버에서 받아와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다음 주에 진행할 사항과 함께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셨다시피 유저와 방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UI를 구현할 예정이고, 방 이름과 유저 이름이 중복돼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이 불가하게 추가할 예정이고, 이제 이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인 채팅 기능을 구현하고 부족한 리액트의 문법과 개념들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자, 저희가 잘 봤고요. 요 친구 내용도 저희가 다시 한번 그 PPT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PPT 올라왔으니까 저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의 경우도 지금 프로젝트 주제가 조금 바뀌어서 지금 노드로 그 채팅하는 부분이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스프링을 좀 쓰길 바랬는데 노드로 넘어간 것 같으니까 노드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드라는 애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쓰는 애들이 대부분 다 멀티 스레드 안 쓰고 싱글 스레드 쓰면서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이제 보통 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그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저렇게 비동기식으로 이제 처리를 많이 합니다. 노드를 실제로 써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쓰기가 좋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간단한 테스트를 하거나 이렇게 만들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렇게 노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자바나 이런 걸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전히 스프링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잊지 마시고 좀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스프링 하다가 노드로 들어오는 거는 별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노드를 하다가 스프링으로 가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어쨌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봤더니 어쨌건 그냥 지난주랑 유사하게 지금 새로 프로젝트를 뜬 것 같은데,
새로 프로젝트 뜨면서 이제 뭐 의존성이나 이런 것들 지금 잘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고요. 저 보니까 뭐 몇 개 안 썼네요, 그죠? 이제 뭐 아마 조금 더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더 많은 애들이 이제 사용이 될 건데, 지금 보면 뭐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개 뭐 요거 뭐 요런 애들밖에 지금 안 쓴 상태인 것 같아서 보통 막 몇십 개씩 쓰죠. 몇십 개, 몇백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렇게 추가해서 이제 잘 쓰시면 됩니다. 근데 패키지 관리나 이런 것도 노드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 옮길 때도 저것만 가져가서 이제 하시면, 그 자바나 이런 걸로 치면 메이븐 같은 그레이들 뭐 메이븐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패키지 관리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뭐 일단 뭐 그 여기 뭐죠? 그 요 앞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그 소켓 IO라고 하는 요걸 쓰는데, 저 패키지를 쓰는데, 그걸 이용해서 지금 그 소켓 연결하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룸 생성해서 이걸 가지고 조인하거나 이걸 가지고 디스커넥트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조인이라고 하는 그 함수하고 리브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방에 대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뭐 이런 것 처리한 거고요. 이 크로스 오리진 요 부분 가지고는 요거는 이제 내가 나 혼자 쓰거나 한 서버에 쓸 때는 별 필요 없는데, 이제 서로 다른 서버나 아니면 같은 서버에서도 포트가 다르거나 그러면 요게 이제 사고를 칠 때가 많습니다. 보통은 요거 체크 안 하도록 뭐 처리하긴 하는데, 이제 어떤 이상한 애가 이제 뭐 내용을 막 바꿔치기 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필요하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꼭 허용해야 될 그 URL 이런 것들, 서버 주소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그럼 처리가 됩니다. 요거는 일단 나중에 쓰다 보면 이제 어쨌건 요 오류가 딱 뜨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열심히 찾아보면 돼요. 어쨌건 그래서 저건 조금 고생을 좀 해보셔야 저게 뭐구나, 그리고 왜 쓰는 거구나를 이제 익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되게 웃긴 게, 이 딱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면 좋은데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잘 골라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은 리액트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중에 리액트를 써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저도 뭐 이 프론트엔드 쪽은 솔직히 해서 크게 관심 없어서 잘 몰라요, 리액트는. 그래서 봤더니 뭐 신기하네요. 신기하고 뭐 그 얘가 정한 그런 형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HTML 단도 그 저희가 보통 쓰는 그런 형태랑은 지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어쨌건 지금 이 친구가 설명을 잘 해줬고, 여기 링크라고 하는 기능이 좀 특이한 것 같긴 한데, 뭐 일종의 우리가 보통 자바스크립트 쓰면 화면 갱신을 안 시키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비동기 통신하기 위해서 그 AJAX라고 하는 거 사실 많이 쓰는데, 뭐 아마도 그런 형태로 처리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의 일부를 바꾸거나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저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뭐 리액트에서 링크나 이런 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걸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여기 보면 그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애가 여기 등장하잖아요. 얘는 뭐냐면 우리 웹사이트에 보면
그 웹 브라우저 안에 요런 저장소가 있어요. 로컬 스토리지라고. 크롬 같으면 한 5메가 정도 사이즈를 아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10메가가 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로 된 애가 있고요. 로컬 스토리지로 된 애가 있는데 그 메모리로 된 애는 저희가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이걸 한 방에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자 도구라는 애를 열면 F12로 크롬 연대서 열면 이런 애가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어플리케이션 여기 있네.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여기 보면 로컬 스토리지라고 있잖아요. 로컬 스토리지랑 세션 스토리지, 뭐 인덱스 DB, 뭐 웹 SQL, 뭐 쿠키, 뭐 이런 애들이 여기서 이제 관리가 됩니다. 근데 특히 여기 있는 로컬 스토리지라는 애가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저기서 보면 이렇게 뭔가 세팅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에다가 그런 정보들을 키 밸류 형태로 이제 세팅을 해서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키 밸류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 왜 꺼지냐? 어쨌건 얘가 이제 키 밸류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머지 이 메모리에 올라온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얘를 브라우저를 껐다 키면 다 사라집니다. 근데 요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곳에 저장해 놓은 거는 계속 유지가 돼요. 우리 마치 내가 디스크 쓰듯이, 그죠? 네, 디스크 쓰듯이 여기에 있는 애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메모리랑 좀 다르게 유지가 돼. 세션만 해도 세션 시간 끝나면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로컬 스토리지는 그런 유지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엄청난 애를 넣어놓고 뭐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거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꺼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라는 걸 이용하면 그런 기능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여기 브라우저 안에 어플리케이션에 거기에 스토리지 안에 저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키 밸류로 이런 키하고 이런 밸류로 이제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거 해놓고 브라우저 가서 열어보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계속 유지돼서 이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로컬 스토리지가 그렇다는 거고요. 뭐 지금 리액트라서 리액트에 있는 뭐 로컬 스토리지가 약간 뭐 다른 역할이라면 뭐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쓸 수 있고, 나중에 그 웹 쓸 때 도대체 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을 하지?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쿠키 같은 거에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에 있는 파일에다가 뭔가 정보를 적어 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 불러올 수도 있는데 아예 브라우저 안에 이 값을 저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쨌건 여기는 HTML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흔히 보는 그런 모양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리액트가 쓰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면은 어쨌건 뭐 리액트로 가면서 뭐 이쁘네요. 뭐 크게 뭔가를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한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아주 예쁘고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 뭐 일반적으로 채팅하는 그런 화면이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뭐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여러 명이 하는 채팅이라면 방 관리나 아니면 회원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세세하게 이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진행할 내용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다음번 내용에서 조금 더 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런 채팅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쓰는 그런 도구들이니까 조금 특색 있게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 최종 포트폴리오로 쓸 건데 너무 흔한, 너무 일반적인 모양이면 사실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독특한 그런 기능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곽성호 학생이 발표한 내용까지 일단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뭘 볼까요? 여기 그 뉴비 주비 팀 내용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 뉴비듀비의 발표를 맡게 된 박찬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차트 배치, 데이터 목록 구성, 데이터 수정, 데이터 삭제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배치입니다. 차트를 2행 2열로 다시 정렬하여 사용자가 보기 쉽게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위에 박스를 두어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시하여 사용자가 수치를 한눈에 보기 편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목록 구성입니다. 데이터 추가 시 사용자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목록을 선택하여 데이터 추가에 편의성을 주었습니다. 데이터 목록에 버튼 추가입니다. 테이블 선택에 따라 버튼이 활성화 여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선택하지 않으면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데이터를 수정하지 못하게 비활성화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정입니다. 사용자의 필요한 타이핑 입력만 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삭제입니다. 테이블의 행을 선택해야만 버튼이 활성화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팀 뉴비듀비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요 팀 내용도 저희가 PPT 보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요런 것들을 이제 했다고 하니까 이제 좀 보죠. 자, 요 팀의 그 만들고 있던 애 중에 하나가 일종의 그 대시보드 같은 걸 이제 만들어 주는 게 그 타겟이다 보니까 물론 뭐 다른 툴을 이용해서도 대시보드를 했지만 요 팀만의 이제 대시보드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쉽게 뭔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사실은 그 요즘은 그 대시보드나 이런 애들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고 나서 이제 뭔가 누르면 뭐 해당되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액션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그쵸. 지난번에 보면 이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써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이 부서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얘네들 구분하는 그런 뭐 구분되는 내용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엉뚱한 값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볼 때 되게 문제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야 이제 뭔가 이제 정형화된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 발견 작업자 이것도 지금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원래대로면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이거 등록하겠다고 들어온 사용자가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이 여기 나오면 돼요. 그건 이제 세션 관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로그인을 했다면 그런 거 이용해서 이제 처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이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그 실제 데이터를 나중에 보면 어떤 특정 데이터를 하나 찍잖아요. 특정 데이터를 찍으면 이런 치수나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연동이 될 거예요. 아마 제품명이 그러니까 제품명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이제 어쨌건 굉장히 정형화된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애들도 매핑이 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고 옛날에는 뭐 워낙에 손으로 그냥 막 쓰던 그런 애를 이렇게 바꿔주는 중이기 때문에 뭐 저렇게만 해도 일단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저거를 이게 손으로 하던 사람들이 이제 저걸 이제 입력을 하면 되게 불편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시스템이 이제 실제 활용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편리하도록 제공을 해줘야 저걸 씁니다. 어쨌건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들은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 그냥 항목만 맞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미리미리 좀 생각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뭐 수정하고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처리하고 뭐 활성화 비활성화 해놓은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애드 데이터라고 하면 얘가 어디에 추가가 되는지 뭐 그게 사실 궁금하긴 한데 맨 밑에 추가되는지 아니면 내가 인서트 기능처럼도 넣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뭐 좀 조금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업데이트나 수정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이 확인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뭐 요런 식으로 지금 해서 아까 전에 처리되는 과정도 저희가 잘 확인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삭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잘 확인이 되는데 잘 따져보면 지금 이 뉴비두비 팀이나 그 아까 전에 발표했던 그 JDS나 실제 처리하는 내용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엑셀 가지고 오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비슷비슷한데 어쨌건 저쪽 그 JDS는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각화 쪽에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팀은 이제 뭐 이 전체적인 시각화는 데이터 가져와서 이제 뿌려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사용 편의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게 메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보면 여러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메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보여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잘
다음번에는 좀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뉴비뉴비 팀 내용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팁으로 그 뮤직 플레이어 하는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직플레이어의 홍유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진행사항입니다. 모바일 앱은 기기 안에 있는 음악 파일을 가져와 리스트를 만들고 이 리스트는 기본으로 생성되는 전체 파일 안에 들어갑니다. 음악 리스트는 앨범, 제목, 프로그레스 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바는 음악의 재생된 정도를 나타내며 클릭하면 음악이 재생되고 클릭한 아이템의 배경색은 변경됩니다. 다시 클릭하면 음악만 정지하며 다른 음악이 재생되면 기존에 재생되던 아이템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레이어는 폴더 추가와 삭제, 재생 속도 조절, 연속 재생, 셔플 재생이 있습니다. 추가한 폴더로 이동하면 해당 폴더에 있는 음악 리스트를 띄웁니다. 폴더의 삭제는 전체 폴더를 제외한 다른 폴더만 가능합니다. 재생 속도 조절은 클릭할 때마다 재생 속도를 0.25씩 2까지만 증가시킵니다. 연속 재생은 폴더 내의 음악 리스트를 순서대로 계속 재생합니다. 셔플 재생은 재생 숫자를 무작위로 섞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진행사항입니다. 메일에서의 화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생 속도 조절, 연속 재생, 셔플 재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4번은 음악 리스트가 뜨는 곳으로 이곳을 클릭하면 나오는 검색창을 이용하거나 파일을 끌어오며 이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의 화면입니다. 다음 주 목표는 음악 리스트의 아이템을 이동, 복사,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내용은 잘 확인했고요. 저희가 요 홍유진 학생 내용도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 받아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저기 그 지금 홍유진 학생의 그 영상이 레졸루션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학교에 가서 지금 사이버 여기 와서 이제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 서버가 죽었네요. 지금 그죠?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뭐 작업을 하는 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죽었네요. 그냥 화질이 좀 안 좋아도 그냥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안녕하세요. 뮤직플레이어의 홍유지입니다. 지금부터 소리는 좀 죽여놓고요. 화면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플레이어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인 것 같고요. 이건 뭐 지난주 내용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지금 저건 뭐 그렇고,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 4번이라고 해서 추가된 애가 클릭하면 나오는 파일 창을 이용하거나 파일을 끌어와 리스트를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너무 짧게 얘기를 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걸 뭐 지금 어떻게 쓴다는 건지. 그 파일 창이 나온다는 게 이제 팝업으로 이제 뭔가 올라온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파일을 끌고 오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걸 어디서 어떻게 끌고 온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이게 지금 홍유진 학생도 이제 조만간 요거 이제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거든 아니면 이제 뭐 소스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핑크색 부분을 쓰는데 이게 지금 모바일용 앱 같은데, 그죠? 어디서 이걸 끌고 온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예, 어쨌건 지금 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파일을 어디서 어떻게 담아올 건지, 뭘 불러오는 건지, 그런 거 있잖아요. 파일을 어떻게 여기다 등록하는지, 이게 뭐 플레이가 되는 거는 뭐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사실은 이거 자체, 저도 이 모바일도 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자체 플레이어 기능을 쓰는 것 같긴 한데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무슨 플레이어를 쓰는 건지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네,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조금만 좀 길게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스도 좀 보여주고, 지금은 이게 너무 내용이 간략화가 돼 있고 그냥 이렇게만 설명이 되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생 속도를 지금 조절을 하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도 사실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설명이 여기 있는 이 파일하고 여기에 이제 가지고 오겠다는 애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도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쨌건 이런 부분을 너무 몰라서 제가 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좀 눈에 보면, 제가 소스나 이런 걸 보면 뭐 좀 이해할 것 같은데 지금 딱 이 그림만 봐서는 네,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저희가 조만간 한번 전체 대면으로 한번 하던지요. 늘 얘기했듯이 이제 팀별로 대면으로 좀 오셔서 저한테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 단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사실 느껴지는 건데 저희가 이제 11주차 들어오면서 이제 뭐 정말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을 거예요. 한 달도 지금 채 안 남은 그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팀들이 이제 속도가 좀 많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뭔가가 되게 이제 뭔가 이제 좀 좋은 게 이제 탁탁 나오고 결과물들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좀 변화도 좀 많이 생기고 그래 줘야 되는데 계속 비슷비슷한 얘기로 지금 몇 주째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 기능 자체가 뭐 뭔가 변화를 가졌거나 뭐 이런 팀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다 해결하겠죠, 그죠? 다 해결할 거고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좀 다들 속도를 좀 내서 좀 이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변화가 있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딱 보고 기분이 엄청 좋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요런 내용들 가지고 저희 이제 캡스톤
진행되는 상황들 이제 확인해 봤고요. 제 생각인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설명할 때 그냥 단순히 그림만 가지고 설명하지 마시고요. 아까 그 중간에 보면 곽성욱 학생이 하듯이 여러분들 뭐 정리된 내용,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소스 이런 것들 같이 붙이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이제 겉에 얘기들만 너무 막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기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조금은 더 좋은 내용으로 그렇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요번 주도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요즘 막 날씨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씨에 감기나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항상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도 심각하니까 다들 코로나도 좀 조심하시고 저희가 어쨌건 다음 주에는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